네, 반갑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이재용 가석방 직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인생 역전 기회가 옵니다. 최저점에 수혜받을 대장주 최초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이전에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336명이고요.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랍니다. 영상들 보시고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으시고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인생 역전 기회 이재용 이 가석방 직전 관련 수혜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종목이냐? 일단 하나하나 왜 이렇게 됐고 왜 가석방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이라는 징역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 과거입니다. 2021년 1월 18일 날 서울고법 형사 1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약 2년 6개월의 시정을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한테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내렸냐? 이 부회장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86억 원을 뇌물로 건넨 사실을 확정하고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이 나왔는데 사실상 50억 원이 넘어가면은 원래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횡령액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근데 왜 2년 6개월이냐? 삼성전자 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넸기에 횡령액으로 체크하지만 총 89억 중에 이 뇌물로 그러니까 횡령을 한 돈은 약 36억 정도로 인정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나 5년은 아니고 50억 미치기 때문에 2년 6개월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사실상 횡령한 것 치고는 상당히 좀 적게 받은 거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2년 6개월이라는 이 징역을 선고받기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냐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주요 일지입니다. 2017년 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이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넨 게 아니라 약속을 했다고 보고 기소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는 전체 뇌물액 중 정시, 정유라 승마지원과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액 16억 등 총 얼마? 89억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원래는 50억 원을 넘어가면은 무기징역 또는 5년을 선고하는데 이걸 싹 다 인정했기 때문에 50억이 넘었죠. 그래서 5년을 선고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항소심을 또 신청을 했죠. 그래서 2018년 2월입니다. 약 1년이 지나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 금액, 저 금액, 이 금액은 횡령이라 보기 좀 힘든데 그래서 약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서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하자. 그래서 약 얼마? 2년 6개월, 그 집행유예 4년으로 끝내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속은 안 되는 거예요. 집행유예 4년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50억이 넘어가면은 집행유예가 못 들어갑니다. 근데 50억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끝냈으면 좋았어. 근데 이렇게 안 끝나고 2018년 2월이었죠. 근데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2019년 8월입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 원 가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다시 파기환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36억이냐 50억은 넘는 것 같은데 일단 최소 50억은 쓴 거라고 보자. 그래서 파기환송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2021년 1월에 완벽하게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실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50억 미치로 횡령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선고를 한 거죠. 그 대신에 집행유예를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없는 상태예요. 있지만 지금 징역을 구속해서 징역으로 살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너리스크로 미국 정부 및 현지 산업계와 삼성전자 간 협력으로 이 뭔가를 좀 이뤘어야 되는데 실제 이재용 부회장이 못 가다 보니까 협력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의 대대적인 투자, 뭐 100조, 200조 하는 투자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경쟁에 대한 이 의사결정이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 보니까 좀 지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하고 삼성 관련된 기업들이나 삼성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약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니 그 우리 생각 아니에요? 사실상 뭐 없어도 잘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거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신 사실상 이건희 회장이 이 오너리스크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럼 그때를 한번 돌이켜 보자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땠는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사실상 과거 이건희 회장의 부재가 있었던 그러니까 오너리스크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로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1996년 8월에 1심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물론 자리에 있었죠. 왜? 집행유예니까 사실상 이제 구속이 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항소심을 넣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1심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언제? 1997년 10월 약 1년 만에 개천절 특사로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8월달 1996년 8월달에 유죄를 확정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사면을 받으면서 사실상 이 1997년 10월에 사면을 받았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EV 에비타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이게 에비타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거의 순이익에 가까운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 PER을 구할 때 EPS분의 현재가로 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EV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EPS가 에비타가 되고 EV가 현재가가 됩니다. 근데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뭐 텍스라든가 아니면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한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순이익에 가깝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비타 순이익이 사실상 성장이 계속 나오다가 유죄가 확정나면서 확 떨어졌죠. 그 다시 사면이 되면서 다시 우상향세가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너리스크가 이익에 사실상 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2008년입니다. 에버랜드 12 그리고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 채권 BW 저가 발행 및 세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2008년 4월에 이건희 회장이 퇴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실을 전면 해체를 시켰어요. 그래서 나 이제 안 할래 하고 퇴진을 했는데 2019년 12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로 사면을 받고 2010년 3월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캐펙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투자입니다. 투자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투자 규모가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오다가 사실상 오너가 없으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없죠. 그러니까 갑자기 퇴진과 동시에 이 투자 규모가 확 줄어듭니다. 그렇다가 다시 복귀를 하면서 실제 이 투자 규모가 확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뭔가 대대적이고 크고 뭔가 대단한 결정을 내리는데 오너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정이 시간이 거치고 애매해지다 보니까 투자라든가 실적이라든가 확연히 눌림목이 나오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건희 회장이 없을 때. 그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이 없을 때 눌림목이라든가 당연히 주가라든가 모든 것에 안 좋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대한민국 증시도 지지부진하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 글로벌 경쟁력도 점점 내려가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말이 뭐냐? 이재용 8.15 가석방 한번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가석방 명단에 올라갔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가석방 심상 대상자가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왜 포함이 됐냐? 아니 2021년 1월에 선고를 받았으면은 지금 해봤자 6개월밖에 안 된 거 아니야? 아니 2년 6개월 중에 6개월 살았잖아. 그러면은 몇 개월 산 거예요? 진짜 얼마 안 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거의 5분의 1 정도 산 거고 5분의 1이면 20%산 건데 근데 벌써 가석방을 시킨다고? 라고 하겠지만 법무부가 최근 형기의 60%만 채워도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심사 기준을 낮췄다라는 건데 아니 그래도 20%잖아. 아니지 않아?
근데 언제부터 치냐면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간 구속 수감된 바 있어. 이거를 포함을 시키고 6개월 이번에 산 거 포함하면 1년 6개월이죠. 그래서 올해 8월에 약 60%가량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8월 15일 이전에 충분히 이거 가석방 가능하다라고 이 계산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진짜입니까? 물어보니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게 팩트죠.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 결정이 내달, 그러니까 8월 9일에 아마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건 뭐냐? 적어도 8월 9일까지는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 뜻은 뭐냐면은 반대로 얘기했을 때 8월 9일까지는 가석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빠이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가 다음 달 9일, 8월 9일에 이뤄질 전망이고, 위원회 심사 이후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면 최종으로 확정이 납니다.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냐 하니까, 아니 솔직히 일단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가석방 확대는 애초부터 정책적으로 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된다고 해도 내가 바라던 거지, 나는 솔직히 안 시킬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원포인트 사면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일단은 내달 9일에 8월 9일에 열리니까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 사실상 삼성전자한테는 뭐예요? 굉장히 좋은 일이고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는 지금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오너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더 큰 성장이나 더 큰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깜짝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건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을 등에 업고 2분기 영업이익 12조 5,700억을 달성을 했고, 매출액은 63조 6,700억에 이르는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를 거의 3조 이상 웃돌았고, 반도체가 미친 듯이 호황이었던 2018년도 3분기 약 17조 5,700억을 사실상 비빌 수는 없지만 거기에 준하게 사실상 12조 5,700억을 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반기 부품 사업은 전반적으로 시황이 양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힘들었지 앞으로 힘드냐? 아니요, 앞으로는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된다라는 거고, 하지만 코로나19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도 스마트폰 플립, 그 다음에 폴드3 나오죠. 거기에 더불어서 네트워크 사업 해외 진출하죠. 그럼 기대감은 커지지 않겠어요? 상승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실적 부분은. 그리고 반도체라는 건 원래 4분기로 가면 갈수록 더 실적이 좋아집니다. 보통 그래요. 일반적으로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반도체가 기대감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사이클 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뭘 만들었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이번 3년 내에 의미 있는 M&A,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AI, 5G 전장 등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보시면은 향후 3년 내에 의미 있는 인수합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인공지능, 5G, 전장 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서병훈 IR 담당 부사장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사업이 급변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핵심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인수합병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내에 불확실성이 많아 실행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올해 1월 발표한 대로 3년 이내에 의미 있는 규모의 M&A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인텔, TSMC 등 경쟁사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돈은 많은데 사실상 지금 오너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기대감을 준 거죠. 3년 이내에
우리도 인수합병 때리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하겠구나. 그리고 뭐다? 가석방 기대감이 있구나.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여기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인수합병이 가능한 기업. 두 번째는 뭐다? 가석방이 된다고 했을 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주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많이는 준비 안 했습니다. 일부러. 네, 이미 다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준비 안 했고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아남전자입니다.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에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이슈가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좀 상승이나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남전자는 뭐다? 가석방 관련주다. 그래서 가석방 관련주는 언제까지 본다? 9일 이전까지 일단 보는 게 좋아요. 가석방이 되기 전날 8일까지 보는 게 제일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9일 이전까지 보는 게 좋고 차트상 흐름을 좀 본다고 한다면은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남전자고요. 주가 보시면은 최근에 단기 급등이 한번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하락세가 나와주고 최근 들어서 추세를 좀 상단으로 만들어주는 추세를 우상향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급 한 번만 들어와 주면은 단기 급등이나 상승이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딱 8일까지만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에이테크 솔루션이고요.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개발 중이고 대략 이 기업의 최대 주주의 2대 주주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전장이라든가 아니면은 AI에도 인수합병을 하겠다라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가지고 가장 좀 기대감이 큰 이미 지분을 2대 주주로 가지고 있는 에이테크 솔루션을 인수합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에이테크 솔루션이 주가가 한번 올라갔습니다. 이슈가 뜨자마자. 근데 사실상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바닥에서 좀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등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상 여기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온다 해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테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왜? 대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삼성물산도 좋아지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이 나빠지면은 삼성물산도 나빠진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물산 지분이 약 43%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관련주인 거고 삼성전자 지분도 약 31.49% 들어가 있습니다. 합치면 얼마? 70%가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아남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세 개의 기업은 우리가 가석방 관련주로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남전자는 8일까지 보고 이 두 개는 8일이 아니라 그 넘어서까지 아마 가석방이 되든 가석방이 안 되든 그냥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상승이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남전자는 8일,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봐도 되고 에이토크 솔루션도 8일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상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남전자만 8일 꼭 지켜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는요. 예? 당일 단기 급등이 가능한 종목도 좀 알고 싶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시황이나 좀 사실상 이슈들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주나 아니면은 뭐 매매법 강의 좀 100% 무료로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석 대표가 직접 배포해드리고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제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앱 스토어는 준비 중입니다. 각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뭐라 검색을 하시냐 여기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검색하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터치 꼭 하시고요.
누르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무료로 어플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어플 설치하시고 어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뜹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종목 추천 그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자료가 강의고요. 다 100% 무료입니다. 다 무료고 누구나 들어와서 누구나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들어가시면 추천주에서는 이미 7월 30일 추천주가 올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당일 급등이나 당일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바로 전날 추천주만 봐도 진양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급등이나 상승이 나온 상태고, 그뿐만 아니라 28일 추천주 진양산업도 15% 이상 급등이 나온 상태고, 그래서 30일 추천주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자료들도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이거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시황 올려드립니다. 해외 시장부터 해서 국내 이슈 다 올려드리니까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 자료나 테마주도 정리해드리니까 꼭 보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00% 무료거든요. 어플 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플뿐만이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336명인데요.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